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온통 하얀 세상에 오늘 아침 낭만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뉴스에이는 크리스마스 아침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불을 피해 4층에 살던 아빠가 7개월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무사했고 아빠는 숨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기다란 호스로 여기저기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새벽 4시 5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빵 하더니 막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나는 어디 건물이 무너졌나 그러고 저 멀리서 불이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 가정을 이끌던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일가족은 불이 난 3층 바로 위인 4층에 살았는데 갑작스런 불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난간에 붙어 있었습니다. 4층에서 젊은 사람이 아기를 안고서는 이거 좀 받아다, 애 좀 받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재활용구 종이더미 있어요. 종이더미. 종이 받는 자루더미. 그걸 2개. 에어매트 대신 재활용 종이 포대를 바닥에 깐 겁니다. 부부는 2살 아이를 경비원에게 던져 먼저 빠져나가게 한 후 아내도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옆에 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 이렇게 탁 보니까 이 애 아빠가 가슴에다가 안고서 떨어졌어.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품속의 아이는 무사했지만 옆으로 떨어진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겁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는 각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이런 비극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겠죠. 화재가 발생한 뒤에 뒤늦은 대피가 화를 키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원인 기자,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3층에서 난 불은 5층까지 집어삼켰고 유독가스는 16층까지 차올랐습니다. 21층짜리 아파트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겁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3층 집 작은 방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시작됐고 순식간에 불길은 윗집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잠든 새벽이었던 만큼 피해는 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지만 주민들은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재 대피 방송이 늦게 나왔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말도 잘못 나온 것 같고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횡설수설했거든요. 자, 부상자가 꽤 많던데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심정지 상태로 3명이 이송됐는데 안타깝게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만 30명에 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아이 아빠 외에 또 다른 사망자 1명은 최초 신고자로 확인됐습니다. 10층에 살던 30대 남성으로 신고 후 불이 난 사실을 위층에 알리려다 11층 계단에서 그만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대부분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경우인데 9층 살던 노부부는 아직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현재 소방과 구청이 마련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을 비롯해 인근의 모텔 3곳, 9개 객실에 피해 주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참변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명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일 한동훈 지명자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직접 총선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사실상 출사표가 되겠죠. 컨벤션 효과일까요?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030 세대 여성 서울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취임합니다. 내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치면 한 지명자가 수락연설을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 지명자는 한동훈 비대위의 청사진이 담길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취임하는 당일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후 지지율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1일, 22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41.6%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개월 내 가장 좁은 격차입니다. 특히 여성, 2030 청년층, 서울 등 수도권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수도권의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도 보수층에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던 게 주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대 심리는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지금은 예단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취임 이후에 맞닥뜨릴 관문이죠.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를 가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조건부 수용도 불가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8일 통과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정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총선 후 추진 등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쌍특검 관련 입장은 한결같았다며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 자체는 타협 여지도 없을 뿐더러 조건부 수용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쌍특검은 총선 민심 결합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그걸 혁신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SNS에 총선용 특검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무능했다고 고백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하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 여사 수사를 2년 동안 했었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특검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민주당은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동 발의한 정의당과 이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의당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오는 28일 처리를 앞두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논의를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포함시킬지 등 특검법 수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힐 경우 오히려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지명자가 특검을 받으면 혁신이고 안 받으면 혁신이 아니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상대를 봐가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삼진아웃이라며 한 지명자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내 조건부 특검 제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내에서 특검법 대신 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특검법과는 다른 얘기로 연계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장관들이 속속 내년 총선에서 허엄지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 경기 분당 출마를 고민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당 의견에 따르겠다 백지 위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로 그만둔 장관 8명 중 6명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조현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험지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의 생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여당의 양지로 불리는 서울 서초을이나 경기 분당을을 출마 지역으로 저울질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서울 내 민주당 현역 지역에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밝혔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정황근, 조승환 장관도 각각 민주당이 현역인 충남 천안과 부산 사갑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를 제외한 출마 예정 장관 8명 중 6명이 험지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험지 출마에 호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 관련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비명 현역 의원 자리에 친명 원외가 도전을 해서 이 갈등이 불가피한 곳 등 뇌관될 곳이 최소 20곳에 이릅니다. 텃밭 호남 지역에선 친명 현역 자리에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일명 찐명 원외가 붙기도 합니다. 공천 내용은 28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배두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공천 관련 잡음이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의원 대화방에 지지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을 공유하며 성토했습니다. 원외 인사들의 친명 마케팅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민주당 텃밭 호남의 창피한 현실이라고 썼습니다. 이 의원 역시 친명으로 분류되지만 대장동 의혹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친명, 찐명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비명 현역 의원의 친명 비례대표나 원외 친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 갈등의 뇌관이 될 곳은 이미 최소 20곳에 달합니다. 비명인 홍영표 양기대 의원 지역구에 친명 이동주 양이원영 의원이 맞붙는 등 비례대표 의원이 동료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곳만 6곳, 대부분 친명, 비명 구도입니다. 윤영찬, 조응천 의원 등 비명 현역 의원의 친명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내 공천 갈등이 불가피한 지역도 15곳이 넘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이런 개파간 공천 파열음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총리 만남에서도 공정한 공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소용돌이가 몰아칠 이번 주 정치권 소식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참 연말인데요. 정치권에겐 이번 주가 아주 슈퍼위크예요. 네, 이번 주 예고된 일정만 봐도요. 정말 숨가쁩니다. 당장 내일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첫 취임 일성을 내놓습니다. 모레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고요. 28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처리가 확실시되죠. 29일은 한 지명자가 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 한
한지명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공천 칼자루를 맡길지 공관위원장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할 가능성도 큽니다. 자, 뭐가 많은데요. 자, 하나씩 이 이벤트들이 왜 중요한지 짚어볼 거예요. 한동훈 지명자는 매일 등장하겠네요. 네, 한지명자 아직 정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지만요. 이번 주 그야말로 이슈가 쏟아집니다. 내일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서는 날이죠. 정치인 한동훈이 던지는 출사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죠. 여권 관계자는요, 연휴 기간 내내 한지명자가 이 출사표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당내 통합과 관련된 날인데요. 한지명자 주변에서는 당 통합은 당직 인선에서 이룰 수 있다며 당장 이 전 대표 탈당을 막기 위해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지명자로서는 또 하나의 과제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가늠자로 읽히겠죠. 한지명자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건요, 29일 선보일 비대위 인선입니다. 함께 정치할 진용을 짜는 건데 참신한 한동훈표 정치를 할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일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유지할지 협치의 대상으로 태도를 바꿀지 한동훈표 대화 전략도 베일을 벗겠죠. 자, 저 중에서요, 여당 입장에서는 28일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는 28일이요. 한지명자에게는 첫 고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성탄절인 오늘 비공개로 고위당정을 열어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죠.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을 민주당, 정의당이 함께 밀어붙이면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당정 대통령실까지 오늘 의견은 무조건 악법이라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하지만 한지명자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악법이라고 반대만 한다면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부분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도 전에 한지명자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총선 후에는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없어진 겁니까? 네, 총선 후 특검 수용, 이건 잠깐 불거지기는 했지만요. 여권에서는 사실상 지운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특정인을 흠집 내려는 정쟁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총선 지난다고 악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래로 보여질 수 있는 조건부 수용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고요. 받아들여도 또 총선 내내 그럼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특검할 거냐 이런 야당의 공세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럼 무얼로 여론을 달랠 수 있을까?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이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지만요. 결국 해법은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겁니다. 대통령은 이 한지명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데요. 한지명자가 이 당정관계 가늠자로 읽힐 이 문제를 대통령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자, 28일이 여당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중요한 날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날 만나거든요. 공천 잡음으로 친명, 비명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을지 비명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보고 신당 만들 수 있다는 이낙연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까지 이 3총리가 대안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잘 지켜보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가 이달에 독립운동가를 선정한 지 31년 만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다,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다. 극과 극평가 속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모두 38명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월의 인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은 1992년 당시 보훈처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관련 단체들의 잇따른 추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독재와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하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보훈부는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다며 공적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숭배나 찬양을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손에 끌려 내려온 독재자를 선정한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빠진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친일 매국 사관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8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김포의 애기봉 트리. 북한이 강력 반발해서 지난 10년간은 불을 밝힐 수 없었는데요. 성탄 전야였던 어제 11년 만에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다만 올해는 트리가 아닌 공원 조명이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트리 모양의 형태를 한 조명들이 환하게 밤을 밝힙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조명이 어제 오후 6시 일제히 켜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철거했던 애기봉 등탑이 있던 자리 바로 옆입니다. 한강 너머 북한 땅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전망대입니다. 2012년 연말 애기봉 트리가 마지막으로 점등한 이후 어제 전망대 아래 공원에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1971년부터 애기봉을 지키던 높이 18m의 등탑은 2014년 철거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트리 점등 행사 때마다 대북 선전 시설물이라고 주장하며 포격 위협을 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은 당시 노후화를 철거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애기봉 트리와는 달리 북한 땅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대형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8개월 만에 여기 와봤는데요. 트리 어제 점등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봐서 조금 아쉽고. 옛날같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면 이북 사람들 저쪽에 분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치웠는데 좀. 군과 김포시는 애기봉 등탑 재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야간 개장과 조명 운영은 내년 1월 말과 2월 말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같은데요. 어떤 예배일까요? 네, 홀로 예배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미사에 이어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늘 옆자리에 있던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곳은 서울 중구의 정동제일교회인데요. 윤 대통령 뒤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눈에 띄죠. 늘 옆자리에 있는 짝이라면 김건희 여사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영암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번에는 이 김 여사 없이 홀로 성탄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예배 참석자들에게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네요. 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 열흘째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일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공개 일정만 총 18건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죠. 대통령실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통과 가능성이 큰 이 김 여사 특검법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이에요. 무건 수행 마치고.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건 수행 마치고 진짜 정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SNS에서 이 대표의 무건 수행이 길어지고 있다며 당의 활로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당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하면서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무건 수행하고 있어요? 말은 하던데요? 네, 이 대표 한 달 가까이 예민한 현안, 특히 당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 저희 뒤에 조심하세요. 입장 안 내요. 김 전 대표 관련해서 따로 입장 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현역만 프리패스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왜 말을 아끼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지난달 이 발언 이후 자정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측근의 설명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제도를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이 시사한 발언 이후 당내 갈등이 커지면서 자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때 저 발언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겁니까? 네, 이 발언 이후 당내 반발이 커졌고 이낙연 신당도 탄력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 3총리가 뭉치는 계기도 됐죠. 이 대표 측 관계자 예민한 선거법 문제를 거론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다고도 했는데요. 이 무건수행을 하고 싶어도 이 선거제든 당내 공천 갈등이든 점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례를 선 것 같은데요. 저 뭐예요? 김치, 참치, 꽁치?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한 총리가 깜짝 주례에 나섰는데요. 네, 신랑 신부를 향해 김치, 참치, 꽁치라고 외쳤습니다. 한 총리 어제 SNS에 신랑 신부가 사진 찍을 때 쑥스러워하자 이 말을 먼저 외쳤더니 다들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총리가 누구 주례를 선 거예요? 네, 신랑 신부 26년 차 부부였는데요. 혹시 신신 예식장 들어보셨나요? 이 사진사 고 백낙삼 대표가 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사진값만 받고 55년 동안 무료 예식을 선물해 준 곳이죠. 이 김치, 참치, 꽁치는 이 백 전 대표가 사진 찍을 때 외치던 구호인데요. 이 지난 4월 이 백 전 대표가 별세한 이후 아들이 대신 외치고 있습니다. 나처럼 돈이 없어 결혼식 못하는 분들 결혼시켜드리고 나는 사진값만 받고 김치, 참치, 멸치. 네, 한 총리 축의금 대신이라며 결혼 사진값도 냈다고 하네요. 아들은 꽁치 대신 멸치를 외치네요. 네, 특별한 예식이 됐겠어요. 네, 연말 맞아서 오늘은 한 총리의 이 주례사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생채기를 냈어도 늦기 전에 화해하고 서로를 다독이세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은 이 건물, 가스 폭발로 추정됩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폭발 순간이 CCTV에 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충격에 건너편에서 비추던 CCTV 화면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쪽에 설치된 CCTV도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상가 1층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52분쯤입니다. 강진 뭐 한 8도 이상이나 무슨 핵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여기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간 거예요. 식당 주인인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고 주변에 있던 주민 11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손, 발, 얼굴 이런 쪽으로 삼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상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이송한 거죠. 폭발 사고 충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타버린 주방 집기들이 건물 잔해물과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이 40분 만에 껐습니다. 사고 충격에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고 반경 100m 안에 있는 주택과 상가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확 넘어왔거든요. 집도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불도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어제는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나마 성탄절 연휴로 인근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아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식당에서 쓰던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일명 이 팀장. 1차 낙서범은 텔레그램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방에서 이 팀장을 처음 만났고 이 대화방은 지금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이 팀장을 쫓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 사건 발생 열흘째지만 이 팀장은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불법 영화 사이트 주소를 적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17살 임모군과 16살 김모양은 이 팀장을 텔레그램 특정 대화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바카라 하는 사이트들 홍보하는 방인데 단순 사이트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끼리 대화하기도 하는 방이고. 해당 대화방에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은밀한 일을 제안하는 글이 많은데 이 팀장 역시 여기에 구인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TV 운영자인데 그전에도 선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40만 원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체를 해줬고 그걸 보고 남자친구가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화방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만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총판, 본사, 업자율이 만남의 장소라며 각종 홍보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팀장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팀장과 피의자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특정한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이 팀장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요즘 공원에 가면 반려견을 태운 유모차 자주 보게 되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서일까요?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아기용 유모차 판매량을 처음 앞질렀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붐비는 복합 쇼핑몰. 유모차를 끌고 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반려동물용입니다. 가방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기에도 무겁기도 하고. 근데 유모차는 끌고 다니면 끝이고 저희가 의자에 앉아도 안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 비율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일반적 크기는 높이 100cm, 너비는 55cm 내외로 유아용과 비슷합니다. 다만 아기를 눕히는 용도로 제작된 유아용과 달리 바닥이 지면과 수평을 이룹니다. 가격은 1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대 사이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용도 1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제품이 나왔고 기능도 유아용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쓰는 그런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용수철 같은 게 들어가 있다든지 7, 80만 원대 저희 진주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극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북극발 맹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주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급증했습니다. 동파의 추위에 떨고 있는 현장들을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스 안에 수도 계량기가 쌓여 있죠. 자세히 보면 얼어서 깨져 있습니다. 올겨울 강추위가 시작된 건데요. 한파로 얼어붙은 현장들 가보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아파트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고 물기가 흥건합니다. 쏟아진 물은 얼어서 빙판길이 됐습니다. 원인은 동파된 계량기. 계량기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겁니다. 새벽부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세탁도 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 씻지도 못하고 애기도 씻기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방엔 설거지 못한 젖병이 쌓여 있습니다. 계량기 함이 외부에 노출된 복도식 아파트부터 한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작업한 거는 다 복도식 아파트고 계단식 아파트는 거의 동파가 나지 않아요. 호흡물을 틀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물류센터도 연립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얼었어요. 꼭지까지 다 얼어서 작동 안 돼. 이날 상수도 사업소는 쏟아진 민원에 정신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치거든요, 지금. 야간까지 근무해야 돼요. 서울 동파 신고는 지난 한 주에만 822건, 이전 한 달치보다 18배 급증했습니다. 낡은 빌라에 혼자 사는 86세 최정순 씨. 날이 추워지자 문틈에 얼음이 껴 외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저 얼어갖고 막 문이 안 열려가지고 추운 게네 손발 막 차봐가지고 막 시려봐가지고 추운 게네 허리도 다 아프네. 창문과 벽지에 단열재를 붙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부담에 보일러 대신 목도리에 양말 3겹을 겹쳐 신고 버틸 뿐입니다. 너무 춥거나 이러면 어르신들도 몸이 저체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파 공격에 계량기도 취약계층도 꽁꽁 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어젯밤 산타클로스가 가지고 올 선물 기다린 어린이들 많았을 텐데요. 부산과 대구에서는 썰매가 아니라 버스를 모는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수염을 붙인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맞습니다. 버스 내부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한층 화사해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버스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요즘 좀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일상인데 이동하는 수단으로 되게 힐링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산타 복장을 한 기사들은 도심 곳곳을 다니며 손난로를 나눠줬습니다. 한 버스 회사가 버스를 이용해 준 시민들을 위해 기획한 이벤트입니다. 어르신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격분 다 좋아하시니까 진짜 이거 산타 행사를 잘했구나. 부산에도 산타가 모는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버스 회사가 아동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나눔버스가 성탄절을 맞아 변신한 겁니다. 내년 3월 말까지 발생한 나눔버스 수익금의 10%는 보호아동 지원 등에 쓰입니다. 탈 때부터 좀 크리스마스 다 이런 기분이 났던 것 같아요. 내년에 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만큼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호평 속에 이제 10년 넘게 이어진 유명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저 자신도 행복하고 그 손님들도 행복할 거고 크리스마스 기분도 나는 거예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평화의 상징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오늘 가자 지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까지 공습과 전투가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좁은 길을 달리고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의 모습이 레이더에 잡히자 공격이 시작됩니다. יש לנו חמוש. רשאי. קיבלתי רשום. כן. 2, 3, 샤גר. 예수 탄생을 축하해야 할 성탄 전야.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육해공 전력이 가자 지구에서 약 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 수용소에선 이스라엘 폭격에 최소 70명이 숨졌습니다. كله استهداف مدنيين اصلا. احنا كنا مستهدفين. احنا فيش مكان امن اصلا. 이스라엘군 15명도 전사했습니다. אנחנו מאוחדים ונחושים להילחם עד הסוף כדי לשמור על חיי לוחמינו. אבל דבר אחד לא נעשה. 6,500여 명 신자가 모인 가운데 바티칸에서 미사를 집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들레헴을 언급하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Il nostro cuore stasera è a Betlemme, dove ancora il principe della pace viene refutato dalla logica perdente.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행사는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성탄을 맞아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는 더욱 간절하게 이어졌습니다. Even though there's so much war going on and problems, the whole mystery of Christmas is of hope, of new life. We especially need that spirit of Christmas today.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턱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압승을 거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I don't put up with bullies. And when you kick back, it hurts them more if you're wearing heels. I'm Nikki Haley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가 경선 초반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하는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추격했습니다. 인도계 2세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니키 헤일리는 다음 달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4%포인트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는 4%포인트 차로 이기지만 헤일리는 17%포인트로 압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거친 언행과 사법 리스크에 지친 공화당 내 고학력, 고소득층의 지지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와 40에서 5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헤일리 측은 경선 초반 바람을 타면 내년 6월까지 뒤집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You have to be the right person. And I'm just happy that maybe the right person is finally a woman. 바이든은 재선 도전 직전 12월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흑인과 히스패닉 표심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세웠다고 미국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윤사마, 보아로 일본에 우리 한류가 상륙한 지 20년 됐는데요. 요즘은 워낙 인기라 K자만 붙어도 돈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피부과는 한국 연예인 같은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홍보합니다. 다채로운 한류 현장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최근 일본에선 이들과 함께 하무란 이름의 곰과 토끼 타르트 등 캐릭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곰을 좋아하는 그룹 멤버와 토끼를 닮은 멤버의 사진에 각각의 캐릭터 인형을 놓고 팬들이 인증샷을 찍는 것이 놀이가 된 겁니다. 캐릭터 판매점엔 하무와 타르트 상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빠진 일본의 Z세대가 주 소비층입니다. 韓国の全部が好きなので、韓国の文化がなんか韓国のものをいっぱい持ちたいとか買いたいなっていう。 일본어 한국급보, 한국스럽다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일본에선 요즘 한국스러운 캐릭터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캐릭터로 보이지만 하무와 타르트는 20대 일본인이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韓国カルチャーがすごく日本で人気が爆発的に出てきて、日本メインで展開している韓国キャラクターがなかったので、自分たちでちょっと作ってみようかなっていう。 윤사마와 보아로 시작된 일본 내 한류의 역사가 20년 흐른 가운데 이제 젊은 세대에게 한류는 일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류肌. それは韓流ドラマのようなずるいほどの透明感. 일본의 유명 피부과는 아예 한국 연예인과 같은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홍보합니다. K가 붙은 상품이나 콘텐츠가 돈이 된다고 여겨지면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류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대형 편의점 업체는 자체 브랜드로 립스틱과 마스카라 등 한국식 화장을 표방한 화장품 25종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투명하고 은은한 한국식 화장법을 강조한 건데 3일 만에 30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特に10代、20代の方は非常に韓流ブームで、非常に韓国の文化ですかね、商品を好きな方も多いと思いますので。 디저트 시장도 K가 자리 잡았습니다. 63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한 유명 빵집은 한국식 마카롱인 일명 뚱카롱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명도 한글 이름인 민들레입니다.
すごいおしゃれな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ものを参考にして作ってますね。当社では SNS 通して若い方々からこの韓国マカロンが日本の人々に認知されるように頑張ってますね。韓国っていうことだけで、もう若い子たちは反応するキーワードなので、韓国に高い状態が続く以上は、うちのキャラクターもどんどん成長が見込める、期待できるかなと思ってます。 동경의 대상이 됐던 한류 현상을 넘어 이제는 한국 자체를 소비하고 싶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우리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입니다. 하지만 매주 52시간 외에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한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도 매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이 때문에 몰아서 일하는 게 안 됐었죠. 대법원이 하루 근무 시간은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만 지키면 몰아서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산업계에 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제. 일주일 근무 시간은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은 넘기지 못합니다. 근로자 500명을 고용해 운영하던 대표 이모 씨는 이 규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후 초과 근무 합이 주 12시간을 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건 일주일에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틀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했다면 하루 8시간 기준 2번의 연장 근무가 14시간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계산대로라면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진 것인데 극단적으로 이틀 연속 밤샘 근무하고 사흘 쉬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 제조업, IT 업종, 특히 연구개발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이번 판결 나온 거대로라고 하면은 뭐 52시간까지는 일주일에 할 수 있으니까 20몇 시간씩 잠 안 재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좀 아쉽다고 보이죠. 장시간 근로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시간 제도거든요.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건데 이들이 내야 하는 과징금만 26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국내 수탁증권사 그리고 HSBC에 대해 총 265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국내 증시에서 560억 원대, 역대 최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건 불법입니다. 홍콩에 있는 BNP 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증선인은 BNP 파리바와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가 잔고 부족을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SBC도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장이고.
증선이는 또 BNP 파리바와 HSBC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는데 불법 공매도 혐의로는 최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홀로 맞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를 막으려고 전국 20만 가구에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지만 고독사가 발생하고 한참이 지나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동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에 설치된 기기가 출입 시간을 기록합니다. 천장에 달린 활동 감지기는 활동 여부를 확인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응급관리요원들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20만여 가구에 설치됐는데 기기 설치와 관리에 매년 2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에선 가족이 발견할 때까지 대상자가 숨진 사실을 감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에 설치된 활동 감지기가 발견 전날부터 활동이 없는 걸 감지했지만 정작 전산 오류로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엔 기기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는 데 2달 가까이 걸리면서 대상자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파산하면서 새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수리 공백도 벌어졌습니다. 한 달 넘어가고 좀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긴 했었어요. 뭐 한 달 내로 온다고는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년부터 LA 다저스에서 뛰기로 한 오타니 쇼헤이가 팀 동료의 부인에게 고가 스포츠카를 선물했습니다. 이 동료가 등번호를 양보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에게 등번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정윤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등번호 17이 적힌 유니폼을 펼쳐놓은 LA 다저스 조 켈리의 부인 애슐리. 남편의 등번호가 적힌 옷과 가방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특급 스타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하면 남편이 등번호를 양보할 거라며 오타니 영입 작업을 돕고 나선 겁니다. 며칠 뒤 오타니는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9,2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다저스 등번호 17의 주인은 오타니로 바뀌었습니다. 영입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애슐리. 남편의 기존 유니폼을 마당에 내던지고 흰색 옷을 입은 남편의 등에 새 등번호 99를 적었습니다. 그런 애슐리에게 오타니는 통큰 선물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애슐리. 눈앞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은빛 포르쉐가 놓여 있었습니다. It's yours. From Shohei. He wanted to gift you a Porsche. 선수들에게 등번호는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데뷔 당시 8번이었던 NBA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2006년 24번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24시간, 공격 제한 시간 24초.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 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24번은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숫자가 됐습니다. 2021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는 네이마르와 등번호가 겹치자 상징과도 같은 10번 대신 프로 데뷔 때 사용한 30번을 택했습니다. 동료와의 갈등을 피하고 초심으로 돌아간 메시는 네이마르와 함께 2번의 리그 우승을 합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성탄을 맞은 경기장에서는 팬들을 위한 선물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시구자로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선수와 감독은 깜짝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팬들에게 선사하는 승리일 겁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코트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가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깨끗한 포물선을 그린 공이 곧바로 림을 가르자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추신수의 딸 소희 양은 홈팀 SK의 주니어 치어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배구 코트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홈팀 대한항공 선수들은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산타 유니폼에 이은 깜짝 이벤트입니다. 산타클로스의 본고장, 핀란드 출신 틸리 카이넨 감독은 산타 복장이 잘 어울립니다. 크리스마스엔 누구보다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미국 NBA 경기장엔 크리스마스의 소원을 이룬 어린이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꼭 만나고 싶은 선수를 홍보하자 이 문구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소원의 주인공 오스틴 리브스는 아이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선물도 좋고 이벤트도 즐겁지만 홈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짜릿한 승리입니다. 대한항공은 깜찍한 크리스마스 트리 유니폼을 입고 OK금융그룹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SK도 서울 삼성과의 크리스마스 라이벌전에서 가볍게 승리하며 홈팬들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하얀 옷을 입은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8년 만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 눈은 그쳤고 내일 강원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에도 한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 전주 0도,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한파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명동, 홍대, 강남역 등 서울 번화가에 29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섰지만 이동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엉켜서 위험천만했는데요. 잠시 마음 놓는 순간 사고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요. 이태원 참사 1년, 우리는 인파관리, 인파대책 말도 참 많이 썼는데요. 정부도 우리 시민들도 당시 교훈 잊지 않았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절대 되풀이 말아야 할 아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